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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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위기 좋네요. 예? 들어오는데 막 예. 제작진하고 앵커하고 서로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서로 북돋아주고. 아, 예? 분위기 다른 데하고 좀 분위기가 틀리네요. 아, 다른 방송은 싸우나 보죠? 아니 싸우는 것까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훌륭하십니다를 아. 서로한테 막 하는 걸 보면서 예, 저희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예, 아 보셨구나. 제가 이제 광고 끝나고 들어올 때 저희 PD하고 작가가 저한테 훌륭한 앵커라고 그래서 무슨 사고 있었나 그걸 잘 넘어가셨나 그래서 훌륭하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신다고. 저희는 좋습니다 분위기. 그래서 성과가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저기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완강한 거부로 부상이 우려돼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습니다라고 어제 특검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팔을 잡았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옮기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저 발표예요. 네. 자, 어떤 장면인지는 다 아실 거고 상상이 되니까. 네. 이게 특검이 무리하게 집행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 체포하는 그 현장에서 가끔 피체포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죠. 뭐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다치는 경우 왕왕 있어요. 뭐 넘어지면서 얼굴을 긁히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그게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집행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저항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체포라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엔 저항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특검이나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저항을 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명령장이 나와 있는데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한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 그거를 제압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왜 의자째 들어서 옮기려고 했냐고. 저항하면 팔에 수갑을 채웠어야지. 수갑? 오, 예. 뒤로 채우면 돼요. 그럼 심 못 써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무리한 집행이에요? 무리한 저항이에요? 둘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럼요. 이게 어제 그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하는 거 내놨잖아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어느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체포하는 데 있어서는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체포법을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뜻은 본인들도 스스로 이걸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는 이것이 뭐 거기 있는 교도관이 됐던 뭐 특검이 됐던 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이게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려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예. 뿐만 아니고 본인이 지금 그 행태 자체가 너무 민망스럽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로 간에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금 굉장히 괴기한 상황이라서 개귀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실망감은 높을 수 있으나 지금 뭐 한 사람은 어찌됐거나 자기의 뭐 법의 민권 뭐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고 예. 한쪽은 또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딪히는 모습이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좀 매우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어제 끝났잖아요 체포영장.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김건희 특검의 선택지는
체포영장을 한 번 더 나오겠죠. 청구하면 발부받아서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한다. 아니면 어차피 뭐 나와봐야 저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조사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소한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틴다고 그러면 안 끌어내요. 예. 아니 그리고 진술거부권 행사는 막상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나오면은 얘기할 수도 있다. 수사관이랑 검사가 예.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쉽게 얘기해서 살살 약 올리면 또 입 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 그래요? 수사하다 보면 예. 예. 뭐 쿡쿡 찔러 보면 나온다고 얘기가 그걸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한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선례예요. 예를 들어서 예. 구속돼 있는 수감자가 소환을 했는데 안 나와. 예. 버티면 나도 윤석열처럼 끝까지 안 나가고 그냥 종결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게 수감 시설에서 저 정도로 막무가내로 불법적으로 저항을 하면 예. 당연히 징벌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수감 시설에서 사고 치면 징벌방 보내잖아요. 지금은 2평짜리 독방은 사실 거기서 제일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수감자들이 말 안 듣고 교도관에게 뭐 불법적인 폭력을 예. 저지르거나 그러면 징벌방을 보내는 거거든. 징벌방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도 되게 좁은데 거기 이제 윤 전 대통령 영장 집행에 거부했으고 난동 피웠으니까 보내는 게 맞다. 그렇죠. 징벌방. 예. 예. 알겠어요. 특검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재용 전 의원?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있을까요? 뭐 여론전에선 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예. 저기에 대해서 좋은 여론이 뭐 나오겠습니까? 그런 저는 뭐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정무적인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여론전에서는 특검이 이겼다. 이겼죠. 예. 전 그렇게 봐요. 다만 특검에 대한 실망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요? 아니 사실 저것도 이게 제대로 못해 이런 거예요? 저것도 제대로 어제 이 일이 일어난 게 예. 변호사 접견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 그 출정 과장방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끌어낸 거잖아요. 예. 뭐 변호사를 옷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는. 옷 입고 오면 변호사 불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까지 끌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잔머리도 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이 굉장히 여러 사안을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의 다른 사안의 이 본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대통령의 지금 속옷 뭐 대통령을 끌어내네 의자 공중부양하네 뭐 예.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검이 과연 실력 있는 특검인가 거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괜히 어차피 안 나온다는 거를 예. 이제 확인을 2번이나 몇 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상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속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론사 단전 단소 지시 의혹, 그래서 내란 동조 혐의, 여기로 구속이 됐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요.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 그리고 따라하네. 예? 다 따라해요. 전 대통령 따라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요거 보죠. 또 김건희 특검 얘기입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이 타이밍이 좀 빠릅니까? 아니면 지금이 적절합니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측 요구는 예.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면 16번 이상을 출석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리고 시간 제한까지 하고 인터벌까지 두자 그랬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거는 사실은 영장 재판에 출석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불구속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출석 횟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내가 부르는 대로 꼬박꼬박 나갔다. 그러니 굳이 지금 와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첫 번째 수사 때 증거 수집이 많이 된 혐의부터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전면 부인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한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뭐 이 정도면 영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됐어요. 그러면 나올 거란 말씀이신 거가 포함되는 예, 것 예. 같고 이재용 전 의원 보이기에는 이거 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이유에서요? 뭐 일단은 저 진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당의 저 선거도 치렀고 저 아. 계엄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가 아 이재용 의원 개인이 윤석열 저 전 개인이 대통령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 제가 좀 바보같이 좀 그게 있나 봐요. 뭐요? 좀 미련한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부부를 꼭 같이 구속해야 돼? 이런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이. 예. 어차피 잘못한 건 알겠고 너무나도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속될 텐데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 특검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별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특검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예. 글쎄 판사가 무조건 이거를 영장을 칠까? 근데 다만 어제 언론을 보니까 이 판사가 뭐 이상민 장관도 예. 영장 심사 했던 결정했던 사람이고 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굳이 할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나는 비록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싫어하지만 싫어해요. 예. 싫어하지만 결국 뭐 미워 죽겠어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 많죠. 너무 많죠. 너무 예. 많은데 예. 그냥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온 여러 가지 이제 관행도 있고 예. 뭔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부부를 그냥 동시 구속해버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부부 구속을 안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예. 이걸 어떻게 구속을 하네요. 아니, 어차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갈 거 아니야. 어떤 논리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게 구속을 안 할 방법이 있냐고 세상에. 사실은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8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세 발의 피해요. 그건 사실 농단 측에도 못 껴. 지금 이 최근 그러니까 제가 3년에 아까 벌어진 제가 일하고 좀 비교하면요. 바보같이 밀어날 정도로 마음이 좀 여린 부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해 보면 조국 수사 때도 구속을 안 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 부인 둘 다. 아니 이제 신청은 했었지만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고, 예. 예. 그래서 둘 다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조국 처음에. 전 장관은 구속이 안 됐죠. 안 됐죠. 수사 단계에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81년도인가 82년도 어떤 다른 사건으로 한 번 있었고. 이철이 장영자. 네, 맞죠. 그거 빼놓고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만큼 유명한 사건만 따져서 그렇지. 이게 이만큼 유명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100년 동안 유명한 사건이 없을 텐데 예. 그런 거 따지 보면은 과연 판사 그런 결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예. 그것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예. 베팅을 해야겠네. 베팅합시다. 진짜요? 네. 예. 이거 불법 아니죠 베팅? 예. 오케이. 아니 예. 요 자리에서 내가 저 탄핵을 놓고 해갖고 내가 저녁을 잘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오케이. 예. 저녁 콜. 예. 자, 구속 영장 나온다. 김영남 전 의원. 네. 요번엔 안 나온다. 이번엔 안 나온다. 이번엔 안 나온다. 이번엔 안 나온다. 조건을 좀 달아야 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나온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좀 보죠. 김건희 여사 얘기 좀 계속 해볼게요. 그죠? 특검 진술에 어떤 얘기 했는지가 이제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다 부인이에요. 네. 그런데 가장 관심 있던 거는 저는 요거예요. 사실 출석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혹을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의혹 공천개입 관련해서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잘라냈다. 요거는 이재용 전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김건희 여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아니 V2 내지는 V0라는 명칭을 받았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예. 우리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진짜 힘이 없다. 예. 전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예. 안 했잖아요. 못했지, 지금 와서 아무도. 못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뭐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정황상 그리고 몇 가지 증거물들을 보면 계속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힘이 있었다는 걸 방증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법리적으로 얼마나 본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해는 안 가네요. 이거는 역시 법적 책임을 좀 면해 보려는 거겠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그 특검에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뭐 험불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층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거 변호사들이 준비해준 멘트로 보여요. 뭐 그렇겠죠. 예.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얘기는 자기 공직자 아니란 얘기거든.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은 정말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이거 진짜 애매해. 공무원이에요? 아니야. 뇌물 다 안 돼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어야 범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뇌물죄고 예. 직권남용죄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직권이 있어야 남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없어. 근데 영부인은 근데 사실상은 안 그렇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김건희는 세상 사람 다 아는 실력자예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김건희와의 인연을 매개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권 개입 내지는 이권 요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서 예. 견제가 안 들어왔어요. 옛날 같으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감찰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하나도 없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고를 다 친 거예요 지금. 사고를 이렇게 예. 많이 쳐놓고 힘이 없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잠깐 바꿀게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의원 사면 복권. 이재용 의원 보기에는 대통령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할 것 같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저는 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예. 이거야말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뭐 많이 너무 무리한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5년 전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국 사태를 보면은 그때만큼 국민 분노 유발 그 포인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위선적이고 내로남불 형식의 조국 장관이 그 사건을 기억을 다 하는데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풀어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중도나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의 그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이게 지금 권력의 분화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위 수를 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수요? 그래서 이제 친명, 친문 뭐 이런 건가요? 친문 친명보다는 최소한 친명 내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역할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이상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건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요? 그런 것들 근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다만 난 그게 더 궁금한데 근데 함부로 얘기 못 한다는. 어제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난리 났더라고요.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이런 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의 언급으로 우리 제작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찾아주세요. 읽어야 되니까. 근데 숫자 얘기 안 했으면 괜찮잖아요. 너무 낮다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얘기해야 돼요. 자, 조국 전 장관 저 사면 복권하는 게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 됩니까? 글쎄 정치 공학적이라고 말씀을 공학. 주셨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학 정치 공학.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하면 사면을 지금 할 시기는 아니죠.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집권한 지 이제 2달 갓 지났는데 예. 누구보다도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을 사면복권해 준다. 그거는 집권자에게 큰 부담이죠. 예. 사실은 하늘에 태양이 동시에 두 개 떠 있을 수는 없다는 유력한 뭐, 차기 후보가 그냥. 얘기인데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엔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예. 진짜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측면이 있는 거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이거는 일종의 민주당 내에도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예. 분명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하면 더더군다나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의외로 인간적인 측면이 좀 있나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예. 보면서 지금 리스트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원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리스트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맞나? 균형이? 주거니 박건희가 아니 우리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송원석 여론조사 대표가- 해야 돼요. 엠브레이 리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 정당 지지도 민주당 44, 국민의힘 1% 하락과 16을 기록하면서 최저치 또다시 경신. 자,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팀의 홈페이지 참조 좀 되시고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